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고 있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장 어떠셨나요? 자, FOMC 위기감, 경계감 이런 얘기가 하루 종일 들리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FOMC가 열리는 걸 과연 몰랐던가?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걸 몰랐던가?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 날 투매를 만들고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던 걸 몰랐던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던 그런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공포를 매수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공포를 매수했다. 혹은 동참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FOMC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세게 나온 이 구간에서 휴식 구간을 한번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전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투매가 나온 이후에 빠르게 올라온 증시에 과열을 시키고 1월을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내일 정도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좋은 종목을 매수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과 확인이 필요하긴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글로벌 증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또 두려움을 얻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부분들을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다 외우셨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석 이 두 가지에다가 돈의 흐름을 아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뭐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있던가 아니면은 타고난 감각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키워서 돈의 흐름을 안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르셔도 크게 나쁠 게 없다. 충분히 이 돈의 흐름만 가지고, 대신 이 흐름을 안다라는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 보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 부분도 알려는 드리지만 돈의 흐름을 알면 어떨까 해서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해 드리고 여러분들께 훈련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강의의 목표를 왜 알아야 되느냐? 트럼프 입점령 시대가 오면서 이런 기존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다 해소가 되었는데 어때요? 다 해소가 되었는데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와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그래도 뭐 탄핵 이후에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럼 성장주는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표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들 아이고 성장주가 왜 안 좋지? 안 좋다고 하는데 이유는 알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성장주들은 보통 뭐 벤처기업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금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사용을 해서 R&D에 투자하고 해서 혹은 기술 개발력 있는 부분을 뭐 공장을 증설한다던가 아니면 영업을 한다던가 해서 추후에 매출을 내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투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자금 조달이 어렵단 말이에요. 비싼 이자를 내면서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투자도 위축되고 성장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4.5%에서 내년 1분기는 당연히 안 하고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0.25에서 한 4%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3% 정도까지는 그래도 진입을 할 것 같았는데 3%대 진입이 안 된다라고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성장주에 대해서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장주 중에서도 지금 그러면은 자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쪽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찍히거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계약이 돼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건데 성장주라고 하니까 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FOMC 발표되면 어떻게 된다? 다우지수 어차피 쉬고 있으니까 얘는 쉴 거고, 나스닥이 최근에 좋았는데 나스닥이 한번 쉬어야 되는데, 이 핑계거리로 FOMC에서 발표가 나오면은 나스닥이 한번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시죠? 다우는 기존부터 쉬고 있었는데 나스닥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2만 포인트를 찍었는데 오늘 드디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후 2시 20분 말로 없는 코너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스닥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쉬어갈 필요가 있다. 숨고르기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핑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꺾어서 아예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락장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휴식을 한번 만들 필요는 있다란 말이에요. 그 핑계가 되는 것이 이번 FOMC 결과였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푹 쉬시라고 하고 새벽 4시까지 안 자고 분석을 했습니다. FOMC에서 성명서를 오후 4시에 딱 발표를 하죠. 금리 결정 발표하고 성명서를 내놓습니다. 패드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 교육방에도 사이트 주소랑 다 올려드렸는데요. 자, 9월의 점도표랑 12월의 점도표가 온도가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은 온도가 좀 달라요. 기존에는 그래도 3%대로, 3% 중반대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연준 위원들 투표죠. 그런데 이번에는 3%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4% 정도 되는 구간에 다 몰려 있어요. 4% 정도 되는 구간에 몰려 있고, 그리고 좀 더 매파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여기보다는 이렇게 쓱 옆으로 와보면은 한 칸씩 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위쪽에 다 쏠려 있죠. 매파적인 의견이 좀 많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근데 10월 달부터 연준에서 금리 속도 조절할 거다 얘기를 했었고, 올해 초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서 금리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미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던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 시장에서는 그래도 내년에 3회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2회 정도라서 조금 더 매파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구나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보세요. 매파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인플레이션 수치랑 뭐 예상치랑 이 분석한 자료를 다 들여다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물가의 목표치인 2%대는 도달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이제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이었다. 그래서 매파적인 의견이 줄을 이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가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한몫한 게 하나 있어요.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유럽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물가라는 건 그 지표 안에 에너지에 대한 지표가 있고 식량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어마어마한 식량,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안 돌고 뭐 중국으로 싸게 넘어간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 세계로 원래 들어가던 이런 에너지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노드스트림 1, 2 막힌 것만 해도 독일은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는 탈원전을 하고 천연가스를 가져다 쓰겠다고 했는데 가스관을 막았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러시아에 자금줄을 끊겠다고 스스로 막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유럽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트럼프가 정말로 부임을 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년 초에 뭐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이미 3월 31일까지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다 신청하라고 지금 신청받고 있죠.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걸.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약하게 흘러간다. 지표가 조금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금리 인하는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점도표가 9월과 12월이 바뀌었듯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 바뀌면은 또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미래의 얘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러우 전쟁 끝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독일 같은 경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초반에는 잠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이득인가 실인가. 잠깐 고민하더니 결국에는 또 사상 최고치 넘어서 가고 있죠. 자, 상해지수.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부양책 펼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휴식을 취하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다시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와서 3,300 구간에 수렴을 해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3,600 기존에 한번 건드렸으니까 내년에는 또 돌파하려고 하겠죠. 3월 되면 또 양회가 열리면서 강력한 부양책도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뭐 지준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할 것이고요.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고 눈치를 슬슬 보고 있었는데 일본은 제로금리도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 금리 아니었습니까? 인상을 하려고 슬슬 보고 있었는데 한번 크게 맞았죠. 금리 인상한다고 했다가 야 다들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왜 니네만 거꾸로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상할 때 같이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죠. 매파적으로. 이 정도로 외파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금리 인상을 아예 못하고 오늘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일본도 눈치를 세게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일본도 내려왔던 거 다 올라와서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우리만 이 바닥에 있으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심정, 뭐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은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매를 만들면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2,500포인트 바로 못 넘어가니까 바닥에서 사실 2,360에서 2,500까지 올라왔으면은 한 번 정도 쉬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입니다. 매물대도 살짝 만들어놨고. 그런데 2,500포인트를 넘어갈 모멘텀이 없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올해 밸류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시작 단계치고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이걸 한 번에 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길게 보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업 정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율이 지금 안 좋으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거 외에는 그냥 밑에서 매집하느냐고 더 싸게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은 당장 수급 들어올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시장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까지 제가 신용장구 보여드렸죠. 코스피가 그렇게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빨리 못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코스닥은 움직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코스닥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투매가 나오고 나서 700포인트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에 떨어야 됩니까? FOMC가 저렇게 금리 인하를 좀 덜 한다고 하니 불안에 떨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 10년 동안 이 630포인트를 이탈했던 증시는 최소한 700포인트 중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곧 폐장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핑계로 해서 살짝 쉰 다음에 숨고르기를 한번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1월 효과를 이용해서 멋지게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1월에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2월까지 연속되면 제일 좋고요. 코스피가 못 움직이더라도 강달러 때문에 못 움직인다 해도
코스닥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닥 쪽을 조금 전환해서 볼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성장주 안 돼 이게 아니라 오호라 이거 코스닥 쪽에 성장주들 매수할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항상 밴드 교육방에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나오고 있죠. 요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사실 장 열리기 전에 FOMC 불안해하실까 봐 제가 새벽 4시에 다 정리해놓고 잔 겁니다. 얼마 못 자도 여러분들이 편안하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건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정리해드리면 되죠. 그리고 3개월마다 매번 이렇게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위기감이 아니라 기회일 겁니다라고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동일합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좀 쉬고 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코스닥 쉬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의 트렌드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10백억 계좌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트렌드 어떻게 따라갈 거냐? 1월 효과를 어떻게 누릴 거냐? 이 부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 밴드 참여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다 참여하시고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트렌드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네. 트렌드가 있는 곳에 돈의 흐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방송에서도 우리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트렌드를 따라간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선점하셔야 돼요.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미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추격 매수하라는 뜻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말이 여러분 실제로 달리고 있으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빠른 말에 올라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낙마할 가능성도 높고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말이 뛰고 있으면은 멈추게끔 하고 걸어가고 속도를 줄였을 때 안전하게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말이 뛰기 전에 이 말이 이제부터 뛰어야 되니까 먼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겁니까?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 같은 얘기죠. 제가 알려드려서 지금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 속도 빠른 말을 어떻게 올라탑니까? 그러니까 멈추게 하고 타거나 달리기 전에 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1월 초에 이 종목을 교육해드리면서 여러분 MPU IP 쪽으로 해서 중국에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런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데 이럴 때야말로 한번 역발상을 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반도체 규제를 하면은 섹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달라요. 단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첨단 반도체를 규제하는 거예요. 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그러면은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면은 규제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세공정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들은 규제를 하는데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나 이런 쪽은 딱히 크게 규제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해당되는 종목들, 해당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칩셋 미디어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에 중국에 수출을 안 하고 있다가 이 규제가 들어오자마자 공교롭게도 첫 수출이 나오고 IP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가격 조정을 같이 받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까지 대단하게 길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칩셋 미디어라는 말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안전하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멈춰 있을 때 15,000원 이하에서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라는 교육을 이 신대가 코너에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움직임 편안하게 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처음에 우리 자동차도 시동 걸고 그리고 천천히 가속화해서 속력을 붙여나가죠. 주가도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천천히 가속을 해서 붙여나가는 거예요. 자, 미중 갈등의 수혜주라고 교육해 드렸는데 제가 교육해 드렸던 내용들 쭉 있죠. 저희 교육방 오시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와서 보시고 자, 밑에 밀릴 때마다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15,000원 쪽으로 한번 싹 붙어가가지고 요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거다라고 했죠. 왜? 출발을 안 했으니까. 출발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요런 양봉이라도 하나 나와야 돼요. 거래대금을 이것도 좀 약해요. 거래대금을 세게 실어주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실어줘야죠, 그래도. 이 정도는 실어줘요. 그래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메말라 있으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다 잡아먹을 정도의 거래대금 붙여야 돼요. 이게 최소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붙여줘야죠. 아니면 연속적으로 붙여두던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원바닥, 투바닥에서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제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야 거래대금을 연속적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이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정도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요거 회복할 때 여러분들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세요. 언제까지? 첫 양봉이 나올 때까지. 첫 양봉 비슷한 게 나왔는데 좀 약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거는. 지금 이중 바닥을 찍어서가 아니라 기준을 세워드리잖아요. 전날에 뭐 옛날에는 전일에 뭐 2.5배 이상 이런 식의 기준을 세웠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예 메말라 있다가 폭발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최소한 정말 최소한 잡아도 한 일주일치 정도는 잡아먹을 정도. 웬만하면 한 열흘치 이상 잡아먹을 정도면은 따봉. 아니면 한 번에가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단식으로라도 올려줘야 돼요. 거래대금을. 보이시죠? 거래대금이 평범했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한 열흘치를 싹 잡아먹는 거예요. 거래대금은.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날 기준으로 해서 27% 이 종목 바닥권부터 하면 여러분들 지금 50%도 넘는 수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수익이 낮다 이거를 자랑하거나 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은 뭐예요? 말이 지금 달리기 시작했죠. 그럼 지금 올라탄다?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말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자동차가 속력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쉴 때 보시는 거예요. 더 올라가던 여기서 쉬던 쉴 때 보시는 쉴 때. 타이밍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쉴 때 보시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더 쉬우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쉴 때 보시는 거예요. 쉴 때. 이해가 되시죠? 달릴 때가 아니라 쉴 때. 아예 내려갈 때. 바닥에서 살 때는 출발하기 전에는 모아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범행건요. 조금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쉬는 종목, 쉬는 타이밍에서 보시는 거예요. 눌림목에서. 방금 전에 칩셋 미디어는 아예 바닥에서 달리기 전에 얘가 조만간 달릴 건데 이제 슬슬 훈련시켜서 달리게 만들어야지 하고 모아가는 전략이고,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죠. 바닥권부터 하면 이거 1,000원쯤부터 했으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3,9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900원대에서.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쉬어야 돼요. 너무나도 이거 뭐 거의 제로백 수준으로 계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했으니까 쉬게 놔둬야 된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투매를 기다린 것도 있지만 이 종목이 2,500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위쪽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2,500원이어도 고점에 3,900원 대비해서는 많이 조정받은 것 같지만 2,500원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2,500원도 2.5배가 넘는 상승이에요. 바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길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투매 나온 당일날 여러분 지금 2시 20분인데 2시 이후에 주가를 조금 더 슬슬슬슬 밀어내리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공포감을 가질 것이다. 그 중에서 레버리지 매매하신 분들, 신용이나 레버리지 매매하신 분들은 겁이 나서 반대 매매 위험에 빠져서 매도가 쓱 나올 텐데 그 타이밍에 속으시면 안 된다. 패닉셀이니까 그 구간에서는 잡아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잡느냐?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2,200원 아래였습니다, 이때. 방송에 나왔을 때.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었잖아요.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잡는 거예요. 제가 쉴 때, 멈췄을 때 탓이라고 했죠. 속도를 많이 줄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없어요. 부상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편안하게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속도를 줄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이런 타이밍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쏠려있는 이런 트렌드가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모아갈 거 아니면은 여러분 속도 빠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단기 매매도 좋아하시고. 단기 매매는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만 매매하는 거다. 올라가는 거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잡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위험하게 해서 뭐 트레이딩하고 빠지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작은 거 소탐대실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특히나 투매가 나온 날은 투매는 받으라고까지도 말씀드렸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투매 나온 날. 여러분 이거 아래 구간에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다음 날부터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죠. 네. 뭐 기업 내용에 대한 거는 계속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공방 오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 QR코드 아직 안 들어오신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셔서 보시면 돼요.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장중에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날 상한가 갔죠? 2,900원. 그런데 기존에 상승했던 구간에 보니까 절반도 아직 안 올라왔네요.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000원 넘어가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날까지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현상 도전하나? 너무나도 다음날도 좋은 모습이라서 아직 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3,000원은 그냥 넘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치였던 3,500원까지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아니에요. 조금 더 보면서 판단합시다. 3,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3,500원 유지하면 보유하는 거고, 이탈하면 정리한다라는 간단한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상한가가 두 번째죠. 이 현상이죠. 이 현상이죠. 자, 두 번 상한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상한가에 두 번 들어가면 너무나도 기쁘죠.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지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60%가 훨씬 넘어가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면 7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뭐예요? 단기 급등 종목 차익 실현. 이것만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현상 나왔을 때도 다음 날 내일 상한가에 들어가도 내일 무조건 매도. 상한가 풀리면 그냥 매도. 무조건 매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급등한 종목 매도라는 게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뭘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교를 쓰려고 하지 말고 기본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교를 부리시는 겁니다.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천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거. 현금 들고 있으면 불안하신지 자꾸 원치 않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내가 사면 떨어졌다고 하세요.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서 그래요. 멈추고 나서 타세요.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타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도한 다음에 다음 날 매수 구간 좋은데 여긴 매수 못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매수 못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매수 구간을 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SOS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닥에서 칩셋미드랑 똑같죠. 아무도 자율주행 관심 없을 때 여러분들 쉬고 있는데 이 엉덩이 툭툭 쳐서 이제 보내야 되니까 거래대금 없죠. 보내야 되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현대와 삼성이 라이다 기술에 반해서 협력사로 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DS 단속, LK 사면 이런 거 다 좋았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다고 해서 방송 중에 신청하신 분들, 진단해 주세요 하신 분들도 제가 다 기억했다가 키워 다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31%. 상한가를 쉽게 가는 종목이에요. 상한가, 준상한가를 쉽게 가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 믿으면 된다. 저 믿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믿고 자율주행 규제 철폐 믿으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82%. 자, 만원 구간 가면은 빠르게 달려왔으니까 빠르게 달려왔으니까 거의 2배 달려왔죠. 80%가 넘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원칙대로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편하게 정리하고 나는 수익 많이 봤으니까 중장기로 볼래 하시는 분들만 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거나 절반 매도하고 절반 재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 구간 알려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딱 이 종목을 알려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 매수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실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45%. 일주일 만에 45%의 수익이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들고 가신 분들도 1000원 남들이 관심 없는 구간에서 냄새 맡아야 된다. 멈춰 있을 때 이제 출발할 거니까 내가 엉덩이 툭툭 쳐서 달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4%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 사셔야겠죠? 발상을 전환하시라고 했어요. 달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를 내가 미리 선점하는 겁니다. 쉬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잘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조정받는다 보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주 다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뭐 너무 대표적인 종목이라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율주행 생싱 카메라 80% 이상을 테슬라 쪽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추정치이긴 한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에서 뭐 사고 보고 뭐 안 한다 뭐 이런 부분 트럼프랑 얘기하는데 다 일론 머스크가 규제 철폐에 앞장설 수 있다. 그 권한을 들어줬잖아요. 칼자루 쥐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돼요? 일론 머스크가 알아서 개척해 줄 거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그냥 편안하게 28,000원 이하에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32,500원 1차 그리고 37,500원 2차 목표치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나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26,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요 구간 아래로 내려오면은 한번 리스크 관리하고 다시 재매수하면 돼요. 다시 살 종목입니다. SOS랩 다시 사는 것처럼 이 종목도 다시 사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다. 자율주행은 계속 간다. 조정받을 때 산다, 쉴 때 산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재건주입니다. 범양건영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는데 그대로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고 유럽도 끝내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끝내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율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확인하고 지금 눌림목에서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 3,000원 아래 내려오니까 이제 매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3,000원 아래서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3,500원, 4,000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재건 쪽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모듈러 주택 쪽하고 그리고 미국의 캐터필라의 장비를 공급하는 뭐 예를 들면 진성TC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볼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는 쪽에 베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그리고 미국은 주도국이기 때문에 캐터필라 같은 곳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트렌드는 딱 잡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주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기만 지키시면 돼요. 뭔가 무리수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만 딱딱 지켜서 수익을 먼저 챙겨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금 가지고 기교를 부리세요. 그러면은 편안하고 아주 즐거운 주식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투자하는 방법 간단하죠? 저희 밴드 공부방 오셔서 저랑 같이 하시면 오늘 아침에도 그냥 일어나서 딱 보시면 돈주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놨구나, 편안하구만 라고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오시는 방법 요 아래 있죠? 전체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의 포트폴리오까지 한 번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부상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말에 올라타는 자동차에 올라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알고 있지만 내 소중한 자산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죠. 지행합일.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알미 아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뭐 양명하게 뭐 태계 유양 선생님 뭐 등등해서 뭐 세계 위인이라는 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죠. 알면 실천해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 그리고 주식하는 이 돈줄 선생의 교육 이런 내용 다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동안 실천이 잘 안 됐을 뿐이에요. 심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법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돈의 흐름 간단합니다. 여러분 루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엉덩이 토닥거려서 보내준 종목입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 브리핑해드렸습니다. 공국방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38,400원 너무 좋은 가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뷰노딥노이드 JLK 보면 됩니다라는 거 순환매까지도 이미 다 시작부터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1차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나서 매도하는 과정까지도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 다 들어오시면 있잖아요.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매매 방법을 미리 알고 대응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장중에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는 매도가 왜 어렵습니까? 알고 있으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조금만 더 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바로 73포인트 올라오죠?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정리하고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공포를 매수하라. 정리하고 나서 공포 구간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구간 만들었을 때 이때 뭐 알테오젠 뭐 20포인트 이상 내려가고 하는 날이었죠. 제가 아침에 방송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안정시켜 드렸습니다. 오히려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종목 55,000 아래 땡큐 합니다. 그리고 바로 40포인트. 그리고 나서 7만 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매수세 약해지면은 정리한다. 원칙대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조금만 더 힘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내려와. 어디까지? 6만 원까지. 6만 원까지 기다렸잖아요. 6만 원 내려오죠. 6만 원에 또 매수하고 이렇게 원칙대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 요즘 시장에서 어렵지 않아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부 소수 종목에만 수급이 쏠린단 말이에요. 원래 50% 올라갈 종목이 70%, 80% 올라가고 50% 올라갈 종목이 100%, 200% 올라간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내 계좌에 한 종목만이라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이 조금 비실비실해도 이 한 종목이 다 커버해서 플러스로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은 110만 원, 120만 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목 하나가. 나머지가 좀 비실해도. 그러면은 얘 잘 정리하면은 나머지 비실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만큼 10만 원, 20만 원 더 계좌에 돈이 쌓이겠죠. 주식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시고 제가 이런 패턴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봉 세게 실어주고 음봉 2개에서 거래대금 죽여주는 거. 이 패턴만 보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다른 교육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이 패턴만 보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나는 기술적 매매하겠다, 이것만 보시라고 했어요. 대신 거래대금이 이렇게 폭발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슈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 섹터에, 이 종목에 돈이 화끈하게 쏠린다는 거예요. 돈이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기운이 이 종목으로 몰린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식용유 같은 걸 가지고, 폐식용유를 가지고 항공유로 바꾸겠대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이번 달에 첫 물량이 출하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1년 매출의 95%를 한 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1조 원 단위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다.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무상증자하니까 무상증자 가격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대응 전략 다시 알려드리고, 눌림목 구간 알려드리고, 한 번에 123% 딱 2주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 13만 아래서만 사면 됩니다. 매수 타이밍, 재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되고 나서 가격 변형된 거 다 알려드리고, 이거 53333 이거는 53,333원 하기 힘드니까 아마 이 정도로 바뀔 겁니다. 변형된 가격으로 보세요까지 알려드리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누가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바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공방에서 이렇게 다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이렇게 증자 받자마자 다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원래 이렇게 보시는데 수정주가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까지도 그래프로 수정해서 알려드렸죠. 권리락 된 다음에 밀리는 건 당연한 거죠. 주가가 조정받았으니까. 그런데 요거를 수정하면 이 가격으로 환산된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재매수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 매수에 약해지면 매도. 원칙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이거는 오셔서 그냥 보세요. 오셔서 보세요. 제가 글을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또 재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금액대를 설정해 드리죠. 지지와 저항만 알면 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200% 되는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또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LK 삼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바닥권부터 해서 우리가 엉덩이 토닥토닥 해가지고 한 번 쉬는 구간에서 끌어올렸죠.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린 건 아니죠. 알아서 시장이 올린 겁니다. 자, 기업 내용에 대해서도 쭉 자세히 다 알려드렸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고, 일주일 만에 62%. 요즘 시장에서 40% 이상 우습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정받을 때 한 번, 조정받을 때 한 번, 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만 보라는 거예요.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까 LK 그 삼양 같은 경우가 DS 단석 이 패턴과 똑같다고 한 게, 여기서 양봉 하나를 만들고 여기서 음봉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캔들을 분산해 놨을 뿐이지 이렇게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캔들을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의 고수가 돼 있을 겁니다. 교육받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결국엔 또 뭐예요? 또 급등 나오죠. 3,500원 바로 전 저항 나왔죠. 여기서 또 정리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리면 또 사면 된다라는 거. 이 개념을 보시면 돼요. 대응 전략은 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벌써 이 종목도 100%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시간이에요. 강의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았는데 전혀 불안함이 없이
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강의를 들었는데 종목까지 완벽하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반도체주입니다. 무슨 소리지? 오늘 마이크론 실적 안 좋게 나와서 레거시 쪽 안 좋고 HBM 쪽 좋다고 했는데 이거 HBM 아니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HBM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칩셋 미디어 알려드렸죠. 중국에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수혜를 받는 이런 기업들이 생긴다. 바로 그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 SNS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종종 이제 재무제표를 꺼내서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레것이 안 좋을 때 나머지 다 적자 전환할 때 이 종목은 흑자가 늘었고요. 올해도 늘고 있습니다. 왜요? 블랭크 마스크, 이 포토 마스크의 재료인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서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뭘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지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50% 이상 비싸졌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공개는 할 수 없죠. 비밀 계약 유지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중국 반도체 규제에 어떻게 보니까 수혜주가 됐네요. 그리고 미세공정으로 가면 EUV 펠리클, 이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제 같이 구축해야 되는 건 국가에서도 이런 데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결과가 원래 작년에 나왔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질질 끌리는 거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특정 기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트렌드와 맞게 흘러가게 만드는 인프라. 자, 그래서 가격 전략도 단순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26,000원 아래서만 여러분 그냥 보시면 편안해요. 26,000원 아래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위에 3만 원 있죠? 3만 원만 가도 여러분들 뭐 편안하실 거고 그 다음에 35,000원, 4만 원에서 이렇게 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0원 단위보다는 만 원 정도는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움직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24,000원 이탈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출발한 기업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는 제가 저희 밴드 교육방에 다 올려드리니까 와서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 없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한국에서 첫 번째 국산 한약 신약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자회사의 임상 순환까지. 자, A2젠 같은 경우는 질염 치료제 임상 2A 이상 승인 받았고요. 프로젠 같은 경우는 당뇨 비만 치료제. 여러분 요즘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제일 좋아하죠? 이상 진행합니다. 자, 이문온아시아 같은 경우는 10월에 코스닥 예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거 되면 자회사 상장하면 또 가치가 올라가겠죠. 간단합니다. 유한양의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올해의 바이오주 아니겠느냐라고 아까 낮에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던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12만 원 아래서 그냥 모아간다.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11만 원, 11만 3천 원 구간 뭐 이런 구간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4만 원 가면은 1차적으로 비중 그리고 16만 원 가면 한번 정리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은 아까 보셨듯이 제가 교육방에 다 올려드리니까 체크하시고 10만 5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만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FOMC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바람 나게 즐겁고 행복하게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은 정말 좋을 거니까 여러분들 발상 전환하시고 이런 1월에 좋아지는 종목들, 섹터들 집중해서 모두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선이었습니다.